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 있었던 일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이 알파고도 이렇게 뚜뚜뚜하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대로 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새 프로농구 쪽에서 허재의 아들이 이 나날이 좀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하나 들어있어요. 물론 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주를 자제분이니까 또 받아야겠죠. 우리 허재 선수의 아들 허웅 선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생각이었고요.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7267번님. 단체 명칭에 자유란 말이 들어가면 다 똑같은 단체인 듯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연결이 다시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네, 핸드폰 연결 때문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허재 아들 이야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 허재 농구대표팀 감독의 그 장남이죠. 그 동부의 24살 가족 허웅 선수가 네. 최근에 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첫 시즌에는 평균 4.8점에 그쳤는데 네. 그 올 시즌 프로 3년 차인데요. 그 평균 11.4점에 어시스트 3.5개를 기록하면서 예. 그 팀을 4위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허재 감독의 둘째 아들도 농구 선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차남 22살 허훈 선수는 네. 연세대 4학년 포인트 가드고요. 네. 지난해 MBC배 전국 대학농구 우승을 이끌었고 네. 또 이번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에 있는 선수들은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정유라 학생이 이대에서 공부 안 하고 학점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도 요즘에는 좀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런 사태가 터지면서 좀 더 그 공부와 스포츠를 병행하도록 노력하고 네. 있는 걸로. 학교가, 문교부가, 교육부가 그런 정책은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허재 네. 선수 선수 시절과 비교하면 이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농구인들은 그 두 아들이 아직은 그 허재 반도 못 따라간다고 냉정하게 평가하는데요. 그렇군요. 그 허재는 그 선수 시절에 그 이집트전에서 무려 62점을 몰아친 그 한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고요. 예. 그래서 그 허웅 선수는 그 한밤의 숙소에서도 그 드리블 훈련을 할 만큼 또 그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면서 예. 그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아버지 이름에 좀 더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죠? 이 스포츠계에서도 부모의 대를 이은 2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 축구 선수 차범근과 차두리가 대표적이고요. 예. 또 미국 프로야구 켄 그리피 주니어처럼 그 2세가 부모를 넘어선 경우도 있고, 예. 또 반면에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 아들 요르디처럼 예. 그 스포츠 스타 부모의 그늘에서 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제 생각에는 아버지의 또는 어머니의 그런 운동신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아버지와 엄마의 스포츠 능력을 뛰어넘는 경우는 제가 크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오히려 그렇게 그늘에서 마음의 부담을 안고하다가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또 많고요. 네. 또 반면에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는 또 아버지가 워낙 그 높은 벽이었지만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은퇴할 때는 또 아버지만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네, 그 류현진 선수는 그 현재 그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제 재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네. 또 류현진 선수가 2013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또 2년 연속 14승을 거뒀었는데 예. 또 2015년에 그 어깨 수술을 받았고요. 예. 또 지난해 복귀했지만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는데 네. 또 오늘 스프링 캠프에서 그 첫 불펜 피칭을 소화했고요. 예. 직구 구속이 135에서 138km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향후 어떻게 뭐 이제 메이저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오늘 불펜 피칭을 지켜봤는데요. 네. 또 예전에 건강했을 때 모습을
있다고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예. 또 류현진 선수가 사실 2년 동안 실전에 나서지 않았는데 네. 또 예전처럼 그 91마일, 그 146km 이상을 던져주고 예. 또 안정적인 제구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예. 또 5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NBL, 그러니까는 전국 그 야구 협회에 직접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한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네, 그 지금 제가 정확히 세워봐야겠지만 한 7, 예. 8명 정도가 되는데 칠, 팔 명. 텍사스의 뭐 예. 추신수 선수도 있고요. 네. 볼티모어의 김현수 선수도 있고 예. 그 지금 또 박병호 선수는 지금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지만 네. 또 다시 메이저리그로 올라오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겠죠. 노력 중입니다. 네네. 유럽 프로축구 소식 있습니까 혹시? 네, 그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프랑스 생생티엔과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을 치렀는데요. 예. 또 메뉴의 36살 공격수 그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3골을 몰아치면서 예. 메뉴가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예. 이제 유럽 쪽은 프로축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죠. 그다음에 미국 쪽은 농구가 이제 좀 있으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시즌이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유럽 축구는 현재 중반부를 넘어서 중반부를 향하고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 프로농구도 중반부를 넘어서 현재 또 플레이오프행을 위해서 예. 팀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스포츠를 보면 동계 스포츠가 끝나는, 그러니까 농구나 배구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야구가 새롭게 이제 봄철 야구가 장이 열리게 되고, 야구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한 그 중간쯤에 축구 시즌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스포츠 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네. 미국 팬들도 그 농구가 끝날 쯤에 다시 또 야구가 시작해서 예. 또 1년 내내 스포츠를 즐기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표지판. 네,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죠. 이기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나 이 방송을 안 하고 도망을 다녔으면 저를 보시는 첫인사가 오랜만에 뵙습니까? 이랬습니까? 그죠? 저도 사실 청취자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의가 아니고, 네. 예, 타의가 한 99%. 네, 그렇죠. 예, 아시겠지만.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민감하지만 좀 피할 수 없는 주제, 좋습니다, 그런 거. 종교를 선택해봤는데요. 예, 종교가 왜 민감합니까? 네, 지역, 연령, 성별 이거는 사실 민감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진보 보수 노선이나 철학같이 이렇게 투표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걸 차마 언급하기도 약간 민감해서 그런지 네. 수면 아래에 있었던 네. 그러나 그래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기준인 종교가 네. 투표 성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대선 주자들 걸핏하면 어디 스님들 만나러 가고 종교계 지도자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주제를 택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종교가 영향을 줬던 사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지난 총선에서가 정말 두드러졌었던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종교투표 성향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 그전에도 정당이 있기도 했었고 투표가 없진 않았는데요. 네. 의석을 낼 수 있을 만큼의 투표가 나왔습니다. 네. 기타로 기존에 분류됐었던 표들을 이번에 더해보니까요. 네. 비례투표 5번이 기독자유당이었는데 네. 2.63% 득표했고요. 예. 유효표가 62만 표가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좀 떨어져서 기독당이 또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정당이 0.54%, 예. 한 13만 표 되거든요. 예. 두 정당이 단일화 했다면 예. 3%를 넘으니까 예. 비례 국회의원 한 석은 배출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청취자들께서 이제 들으시면 제가 드리고 수 있는 말씀이 미국에서도 상원 하원에 가시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몰몬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몰몬교. 여호와 증인교도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상원 의원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종교도 하나의 정치화, 세력화하는 추세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저는 지난 대선 때요. 네.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표 차이가 108만 표가 났는데 네. 이번 총선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던 이 종교 투표 성향 그 표만 합쳐도 75만 표니까요. 네. 어느 한 후보에게 이게 결집이 돼서 몰아준다면 네. 충분히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을 만큼의 표라고 그러네요.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 선거에는 어차피 투표해봤자 의석 얻을 것도 아닌데 라고 네. 해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표를 했다면 네. 일종의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서 야, 이 정도 표 나왔는데 예. 야, 우리가 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실체화가 됐다면 예. 정말 결집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혹시라도 예.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뭐 기독 이런 관련된 기독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기독자유당이 이렇게 응집만 한다면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전부 3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었죠. 예. 이제 문제는 특수성 어떻게 하면 합쳐서 표로 만들 것인가 이게 그렇죠.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네, 사실 그 성향이 잠재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계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뭐 진보나 보수냐 혹은 네. 지역 아. 이런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아젠다가 있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에서 왜 이런 표가 두드러졌나 보니까요. 예. 당시 보면 보수도 친박 비박으로 나뉘고요. 예. 진보도 단일화가 무산돼서 각자 도생했던 선거잖아요. 예. 선택지가 여럿인 만큼 심판의 대상도 좀 명확치가 않고 투표가 뭐 전략적 투표하면서 후보자는 이 당을 줬다가 그리고 정당 투표는 다른 당 주고 이런 식의 계산들이 복잡해지면서 예. 정확하게는 오히려 이번 선거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 혹은 최우선의 기준이 없었던 선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뚜렷하게 지지하기보다는 혹은 비토하는 선거에 가까웠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그렇다면 정당에는 내가 기독교 정당에 한번 줘보지 않을까 네. 라는 우선순위가 잠재해 있다가 툭 튀어나오게 된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당시에요. 종교 성향 투표 이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도 그때 조사를 해보려고 봤더니요. 네. 여론조사 기관에 종교별로 투표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봤더니요.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예. 안 물어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사실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 자료가 없어서 예. 알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아니 들고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라고 하면 그 서초역 있는데 네, 유명한 그 유명한 교회죠. 교회. 저는 그게 교회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게 무슨 오페라 하우스인 줄 알았어요. 네, 웅장한 규모가 있어서.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종교 투표 성향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대박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앞에서 제가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종교 투표 성향이 어떻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조사해 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 네. 그때가 국정 지지율이 90%로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부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아들 부시. 아들 부시예요.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최고치는 69%였어요. 예. 그래서 차이가 엄청 큰데요. 예. 이 계기를 보면 성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네. 그게 이라크를 상대로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예. 기독교의 적, 하나님의 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예. 이런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지지율을 치솟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량살상 무기는 정작 안 나왔지만 이 전쟁의 명분이 어떤 면에서 대량살상 무기는 명분이었고 실제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기독교와 기독교의 적의 관계 이렇게 던지지 않았나.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종교투표 성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사실 존 F 케네디를 제외하면 미국에선 대통령은 당연히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통했고요. 예. 근데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 후보였지만 네. 지금까지도 반기독교나 비기독교 후보는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뭐 상식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재밌었게 보는 건 지난번 선거, 이번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네. 알다시피 비종교적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네. 오히려 기독교 신자로부터 정통 기독교 신자인 클린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게 저는 두드러진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뭐 때문에 더 많은 표를 얻었을까요? 일단은
기독교인이냐 이것보다는요. 예. 기독교적 가치에 충실하냐가 중요한 변수였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기독교 방송 진행자였던 뉴욕대 마이클 브라운 교수가 예. 대선 직전에 언론에다가 내가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라는 글을 기고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진 않는데 투표는 하기로 했다. 왜냐? 둘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크레인에 매달린 세공으로 비유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 때려 부수는데 정치에 부정적인 것도 부술 것이고 네. 물론 그 와중에 긍정적인 것도 부서지겠지만 네.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왜? 힐러리를 반대해야 된다. 예. 그리고 게이, 레즈비언 같은 LGBT라고 하죠. 예. 이런 청적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힐러리를 막을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낙태를 막아야 하고 이런 그 동성 결혼이 아닌 다른 종류의 성에 대해서 막아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우리가 희망을 찾기는 트럼프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 어차피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것이기 때문에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뭔가 이런 성향도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예. 좀 새로운 좀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각자의 변이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국가안전기획부 참모로 사퇴를 하고 있고 네. 또 새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분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선에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보면 종교 성향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동질감을 따지는 대신에 네. 조지 부시도 이제 성전까지는 아니지만 네. 무엇을 실천하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미국에서 나타난 종교투표 성향처럼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네. 그것이 뭔가를 좀 저는 힐러리가 왜 졌는가에서 좀 봤어요. 네. 힐러리는 같은 백인 여성으로부터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인 여성이 53%가 트럼프 지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랑 같은 동질감 때문에 지지한다기보다는 예.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 나에 대해 어떤 그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예.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면서 낙태 반대론자의 마이크 펜스를 이제 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거라든지 예. 여러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낙태 합법화를 반대할 수 있는 후보겠구나라는 어떤 믿음을 줬다라는 게 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역사학자 랜델 발모 교수가 설명한 거 보니까 예. 미국에서 종교가 있다는 거는 신앙심이 깊어야 된다라거나 기독교여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네. 나름의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다. 그 도덕적 기준 혹은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기를 원한다라는 게 미국인들의 그 내심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가치를 하려고 하는 참모의 성향을 보니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창하게 내 뒤에 누가 있다라고 줄을 평풍 세우듯이 쫙 참모랍시고 이렇게 대학 교수들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학 교수나 주요 참모가 그동안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자체는 비종교 성향이지만 부통령이 여태까지 살아온 발자취라든지 네. 실제로 얘기하는 공약들을 보면 믿을만하다라는 게 기독교인의 선택이었다고 보면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보면 탄핵 정국 다음에 뚜렷한 키워드 혹은 대선을 규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지금 모호한 상태 같아요. 그런데 랜들 발모 교수 말처럼 종교가 나름의 도덕적 기준,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라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면 법과 질서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재건할 수 있는 책임질 지도자로서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임민진 목사가 새누리당 들어가서 자유한국당 바꾼 거는 하나의 실험입니까? 도전입니까? 뭡니까? 일단 그 목사님을 데려왔을 때 원했던 효과가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근데 자유라는 그 단어와 아니면 정당의 이름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하고 계신 거는 얼만큼의 거기에 부합하는지는 사실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선에도 종교 투표 성향이 드러날까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전 한국의 개신교가 보수와 좀 맞닿아 있는 면이 있는데 최근에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지지율이 급부상한 것에 저는 기독교 투표 성향 혹은 그런 신자들의 호감이 바탕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전도사이면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이런 책도 냈거든요. 최근에 보수 성향의 이제 단톡방이나 클럽에 보면 황교안 직무대행이 한 손에는 법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이런 합성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참 묘하게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을 지키는 사람.
약간 이런 이미지로 굉장히 아.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어서 예. 이 모습이 또 보수 성향에는 하나 좀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 토론회에 나와서 대선 토론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참여를 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5번 해야 된다 그러면 한 2번 정도 하고 말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얼마 전에 기독교 단체 방문해서 성소수자 차별 네. 관련 발언했다가 좀 이슈됐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 따라 묘한데요. 기독교 단체가 원했던 답은 어쨌든 그 동성 결혼에 좀 반하는 어떤 입법이라든지 네. 이런 걸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고 네. 거기서 문재인 후보가 그런 법이 꼭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독교 단체 좀 안심시키는 말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안심하게 됐는데 정반대로 진보 쪽 성향에서는 성소수자를 뭔가 보호하고 이런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죠. 그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또 그 안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표의 후보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발언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히 더 종교적인 문제는 종교 자체가 민감하다고 앞에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대본인 것은 충분히 맞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 한쪽에서 누군가 지역주의도요. 누군가 이걸 얻으려고 강조를 하다 보면 그에 반하는 또 역투표라는 게 그렇죠.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종교투표가 꼭 어느 후보가 누가 그 지지를 좀 받는다고 해서 꼭 유리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거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김종원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네.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저희들 생각만큼 쉽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한진해운의 파산을 놓고 참 찹찹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지금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그리고 기술감독 이름을 안 넣어주셔가지고 네. 저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